네, 전국에 계신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가 되고픈 설춘환 교수입니다. 사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경매 매물이 조금씩 좀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, 우리 또 멘토 여러분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 답사, 다시 말해서 임장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해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세워서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입찰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여러분, 입찰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할까? 많은 분들이 뭐 대단한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여러분 시세가 중요합니다. 그러나 이런 시세를 얼마만큼 잘 판단하느냐가 중요하고, 또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를 또 많이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어떤 전망, 그것이 이제 잘 또 들어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. 실제로 낙찰가율이 100%를 넘긴다.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냐. 이게 일반 매매로 사도 되는데, 금매로 사도 되는데, 막상 현장에 갔을 때 과연 그런 금매가 있을까? 가보니까 매물이 하나도 없더라.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좀 뜰 것 같다. 그러면 낙찰가율을 100%를 넘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이제 정부 정책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랬을 때 정부 정책이 나오고 나서 매물이 어떻게 되는 거냐. 얼마 전에 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갖다가 좀 대폭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일부 목동이나 또 상계동이나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 물건이 뭐 5건밖에 없었다. 그런데 그런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2, 3일 있다가 매물이 50개로 늘었다.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가격이 좀 뜨기는 어렵겠다. 그런 근처에 아파트를 내가 입찰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낙찰가율은 좀 떨어지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. 또 시세도 약간 또 낮게 또 평가하는 그 스스로가 가감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시세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실거래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개업소,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다양한 부분을 고민해서 본인 스스로가 요 정도면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을 또 스스로가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시세의 흐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. 물론 앞으로도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최근 1, 2년의 상승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앞으로 3, 4년을 더 간다라고 한다면, 그러나 그런 불확실성,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최근 1, 2년 동안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입찰가를 산정해야 되지 않을까. 반면에 최근 한 1, 2년 동안에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면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입찰을 좀 해보면 어떨까.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최근에 상승률이 높다면 좀 보수적으로 입찰가를, 하락률이 높다면 좀 적극적으로 입찰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.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 번지에 대한 낙찰 사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가령 어떤 아파트 단지가 한 1000세대가 있다. 33평이 경매로 나왔다. 1동에서부터 뭐 10동까지 있다. 근데 3동에 어떤 아파트가 낙찰 사례가 있더라. 중요한 것은 이 낙찰 사례가 뭐 한 2, 3년 전이다. 그러면 또 데이터로 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. 최근 한 3개월 전이었다. 그러면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나 이제 3개월 전이었는데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변수가 있었느냐, 정치적인 변수가 있었느냐, 가격이 요동치는 변수가 있었느냐,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는 거죠. 특별한 게 없다면 그때부터 보합이었다라고 한다면 시세가, 그러면 이제 기존의 낙찰 사례를 잘 감안해서 그 금액 about 해서 입찰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. 그런데 우리 단지 안에는 똑같은 낙찰 사례가 없다.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단지하고 비슷한 옆 단지,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가감산 해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. 특히 층과 향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같은 단지에 이를테면 7층이 낙찰됐다. 낙찰가가 3억이다. 근데 이번에는 1층이다. 그러면 여러분 가격은 많이 다운돼야 되겠죠.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50층짜리였다. 그러면 여러분 7층이 약간 로얄층은 아닌 거거든요. 예, 근데 이번에 경매에 나온 물건은 뭐 35층이다. 그러면 조금 더 업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가감산 고민해야 될 것 같고, 얼마 전에 낙찰됐던 것은 이를테면 동양인데 7억이었다. 예를 들어서. 근데 이번 건 남양이다. 그러면 또 고민해서 한 7억 5천.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가감산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
그래서 동일 번지, 어렵다면 동일 지역 낙찰 사례들을 많이 고민한다.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입찰할 때의 준비물은 뭐 여러분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. 네, 입찰할 때 준비물 본인이 간다면 신분증, 도장, 입찰 보증금. 대리인으로 간다면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입찰 보증금. 대리인은 항상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간다. 입찰 절차는 통상 법원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입찰하고 곧바로 개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해도 그 시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입찰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입찰가 산정 그다지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. 얼마만큼 본인 스스로가 잘 판단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현재의 시세, 그 다음에 과거의 시세, 미래의 시세 어떻게 될 거냐. 현재의 시세는 누구나가 판단할 수 있는데 과거의 시세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나 미래의 시세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뭐 사이트, 기관의 어떤 정보들 총망라해서 잘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. 사실 여러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. 네, 누구도 맞추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